자, 일단은 뭐 한국갤럽이 장내 이제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차기 대선 주자들 어, 퍼센테이지 지지율도 좀 발표를 했고 정당 지지도 발표도 했고 뭐 매주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요. 2주 동안 저희가 못 뵀습니다. 못 뵀다. 오랜만에 뵙는 김봉신 부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한국갤럽 조사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수치를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갤럽 조사 이번 주 개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613호 네. 2월 4주입니다. 예, 이번 조사는 2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네. 이동통신 3사에서 제공하는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네.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예. 전화 면접 방식으로 예. 조사를 했고 이게 ALS 조사가 아니다. 예. 거. 전화 면접 조사. 네. 예. 그리고 보시지요. 뭐 이제 ALS랑 좀 다른 그 흐름 이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ALS는 뭐 선착순으로 우리가 항상 봐왔기 때문에 그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댓글 남겨달라고 했더니 드래곤하트님이 집에서 보신다고 하셨고요. 오드리 델버님께서는 부천, 매미님은 전주에서 보시는데 거기 우중충하는 날씨가. 그리고 봄날 같아요, 오드리 델버님. 날씨는 따뜻하네요. 그다음에 시크레타님 서울, 명명님은 부천 날씨 좋아요 하셨고요. 수원 흐립니다. 광교 호수님이 수원에서 보고 계십니다. 바람꽃님은 울산 중부도서관 화창합니다 하셨고요. 오이숙님은 전 집에서 시청 중입니다. 그리고 CN파크님은 여긴 안면도입니다 하셨고요. 윤래형님 춘천입니다. 별별별님은 경남 양산입니다. HSL님 강릉입니다. 가윤님은 운동 중에 보신다고 하셨고 지금 병원에 계신 지숙자님 뭐 별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숙자님 치료 잘 받으시고요. MRN님 대구 날씨 좋아요 하셨고 미니토마토님 대화명이 미니토마토님이신데 토마토하우스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NRH님 귀에 꼽고 미싱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안산 상록 날씨 꾸물럭 가을이님 댓글 주셨고요. 이유진님은 남양주 우중충 그다음에 오드리 델버님 아까 부천에서 보신다고 하셨고 김정신님도 병원 가는 버스 안에서 듣고 있어요. 병원 가시는 분, 병원 가신 분들이 좀 많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추석 체크 감사드리고요. 자, 김영님은 춘천, 또 바보사랑님은 전 대구, 피치노원님은 경남 본입니다. 순한양님 아산은 비옵니다. 윤주희님은 여수 산속의 가게입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손희자님도 오셨고요. 박정우 기자님 오늘 화이팅입니다. 포근합니다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다시 저희가 돌아와 보죠. 갤럽 조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민희님 울산 버스 안에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김태환님은 파주 운정입니다. 비 올려나 흐려요 하셨고 성남에서 아시안님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사이초원님 전라도 광주는 비가 멈췄어요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은희사랑님은 딸 기숙사 들어가요. 짐 싸면서 듣고 있습니다. 강동진 광주 광산 아름다운 동행님은 장사도 안 돼 죽을 지경입니다. 여유롭게 개기면서 듣고 있어요. 누에파파님은 미국 뉴저지입니다. 봄이네요 하셨고 강대현님은 의정부에서 응원합니다 하셨고 이현진님은 안성 공도입니다. 김경민님은 날씨 흐리고 비바람 예정된 부산의 3일절입니다. 내일 날씨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출석 체크 해봤고요. 감사드립니다. 박종희 아스팟 응원해주신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여론조사 내용을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는 들어봤고 그래서 정당 지지도 잠깐 보고 갈까요? 근데 정당 지지도 좀 보니까 글쎄요. 국민의힘이 또 조금 올라왔어요. 예. 정당 이게 지지도는 웬일입니까 또? 지난주 2월 3주에 네. 민주당 40, 국민의힘 34로서 한 6%포인트 격차가 났었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이게 6%포인트 격차니까 5.2 이내긴 한데 한 번 더 벌어지면은 이제 5.2를 넘어서서 그러니까요. 확 벌어질 예. 거라고 또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많이 좀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우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이번 주를 보니 다시 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2%포인트 조정돼서 네. 38,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라서 36인데 격차가 2%포인트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네. 갤럽 지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네.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처럼 이렇게 민주당이 좀 좋아졌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변동도 그렇고요. 두 정당의 격차도 그렇고요.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사실상 두 정당은 지금 굉장히 팽팽하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팽팽하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보도록 하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차기 이제 대선 주자 지지도 예. 이거 한번 중점적으로 보죠. 이제 조기 대선이 그야말로 뭐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아무래도 대선 주자들한테 많을 것 같아요. 예. 이번 조사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도 먼저 보죠. 예.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입니다. 먼저 사람 이름이 이제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요.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왼쪽에 있다는 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까지 또 유승민까지 요렇게 6명이 이 지금 소속이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네. 뒤에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방금 제가 이제 이름을 먼저 봤는데요. 네. 지금 35%가 나온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이재명 분은 대표. 이재명 예. 대표입니다. 그리고 2위가 이제 두 자릿수로 다시 올라서기는 했지만 김문수 장관이 10%가 되겠고요. 4%, 3% 요렇게 국민의힘의 4강이 네.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순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인데요.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각각 443입니다. 443. 예. 아, 지금 이게 뭐 이렇게 평가해 봤을 때는 안 나오네요, 진짜. 안 나오죠. 443. 443. 네. 그리고 이제 주요한 인물들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21%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예. 다 합쳐봤자. 21 이렇게 보면 22, 23인데 네. 그렇게 돼도 한 안 명인 되네요.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어렵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물론 이거는 이제 장래 정치 지도자라고 해서 오픈 그러니까 자유응답식으로 받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1%만 나와도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35%는 상당히 큰 거죠. 저는 저는 우리 이 그 구독자님들 또 시청자님들께 네네. 말씀드리는 건 어. 일부 언론에서 이게 30%대에 이제 갇혔다, 이제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그거는 말 그대로는 맞는 말인데 적절한 평가는 아닙니다. 왜 네. 그러냐면요. 예. 지금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 37을 찍었지 않습니까? 37. 이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언제냐? 그게 바로 12월 아. 3주 때 37을 찍고요. 한해 이게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맞습니다. 그때죠. 그 이후. 직후 주에 예. 그리고 나서 30%대로 쭉 왔는데 이게 갇혔다. 박스권은 갇혔다가 아니고 네. 박스권은 박스권인데 이게 그러니까 당선권에 당선권에. 안착했다라는 말이 오히려 적절해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34 찍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30%를 넘는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유응답식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30% 넘는다라는 거는 네. 거의 이제 대단한 퍼센트다. 물론 물론 그때 이재명 후보 2022년이죠. 그때도 20% 후반대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가 30% 후반을 찍고 30% 중반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무엇이라 평가할 것이냐? 아. 이게 확장성이 없다 내지는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표현하는 건 그러니까 온당한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예. 요거는 당선권에 와 있다. 또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당시 2022년은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재명 당시 후보가 굉장히 맞붙는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랬을 때 두 인물이 둘 다 30% 내외로 굉장히 이렇게 맞붙었었죠. 예. 지금은 더군다나 2등을 이제 하고 계신 김문수 장관 이분이 10%를 넘나들고 있어요. 10% 선에서 잘 나온 게 12. 12입니다. 예. 최대치죠. 10%에 딱 두 자릿수에 턱걸이를 했네요. 그렇죠. 턱걸이 영상이 올라왔던데 이것도 그 이게 뭐 복선이 깔린 겁니까?
턱걸이 영상에 도전해 있으시는 턱걸이 그렇군요. 예, 턱걸이입니다. 계속 이 상황은 예. 이게 이제 확장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11, 11, 12, 9, 10. 9로 빠졌다 다시 10. 네.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요 흐름은 그다지 이제 아주 좋은 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예.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작년 이맘때 이게 한동훈 뭡니까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네, 대표 전 당시 이제 대표. 비대위원장이었거든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예. 예. 그때 4, 9, 10으로 오다가 16, 22, 23, 24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리고 이제 선거 끝나고 총선 끝나고 예. 쭉 이제 빠지고 빠졌고. 지금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는데요. 예. 김문수 장관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음.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네. 이게 이렇게 출렁이면 안 되죠. 11, 12, 15 아, 지금 와서 올라가야 18, 되는구나. 20까지 예. 쭉 왔다면 아하 이번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네. 그러면 두 당을 대표해서 이재명 대표와 네. 김문수 장관이 맞붙겠구나. 음. 어깨를 나란히 하겠구나 하는데 지금은 또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요거를 봤을 때 저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30% 박스권에 갇혔다는 네. 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조금 음. 온당한 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네. 또 하나 이게 묘해요. 더불어민주당 지도가 아까 2% 포인트 약간 조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1% 포인트 더 좋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이제 되는 건가? 네. 이제 탄핵 인용 기각이 임박하면서 예. 그러면서 조기 대선 흐름으로 가는 건가라고 됐을 때에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언급하는 또 지지도로서 네. 선호도로서 나타나는 지수가 약간 좋아져요. 음. 다른 지표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이건 약간 조정되나? 네. 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오히려 약간 좋아져요. 이게 무엇인가? 아. 이거 한번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외연이 또 확장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탄핵이다. 네. 어떤 무엇이다. 어허. 이런 거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 개인이 나왔을 때는 약간 좋아지니까 다른 거 하고 그렇죠. 이거를 뚜렷하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게 몇 번 발견이 돼요. 심지어는 요거를 네. 한번 보시죠. 여기서는 말입니다. 김봉준 부대표가 직접 예, 수작업을 한 예, 거죠. 예. AI 작업 아니고 수작업이죠. 예. 손으로 다. 지난주 대비 예.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2.6%더 많아졌어요. 아. 아니 그러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낮아져야 맞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장현수 지도자에서 뭐 안 좋아져야 맞죠. 아니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조금 더 붙어도 더 답변했는데 1% 포인트 올랐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히 미세하긴 하지만 이런 조짐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네. 그러면 조기 대선으로 전국이 바뀐다. 바뀐다고 했을 때 그러면 네.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주목하는 주목도가 아. 더 강해지는 건가? 주목도 자체가 더 높아지는 건가? 조기 대선은 가고 있는 이 흐름 예, 예. 점점 다가올수록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주목도가 그렇죠. 그렇게밖에 세진다.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제가 여러 군데서 봤는데 비슷하게 나타나요. 사람들이 조기 대선이라는 프레임에 의해서 자극이 왔을 때에 그랬을 때에 상기되어지는 인물이 네. 지금으로서는 완탑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예. 그리고 그거는 박스권에 갇혔다라기보다 네. 오히려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예. 당선권에 와닿았다. 요 흐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참 고무적인 일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안정된 흐름입니다. 안정된 흐름.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네. 중도 보수와 관련된 메시지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야기들이 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빠지느냐 하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 요거는 재미있죠. 재미있다. 예, 굉장히 흥미로운 재미있죠. 부분이에요. 예, 흥미로운 굉장히 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이제 중도 보수론, 이 전략, 이 자체, 이 메시지, 또 행보 이게 또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조금 더 그 확실히 보실 네. 수가 한번 있습니다. 보죠. 이재명 35, 김문수 11대에 네. 여기 35대 10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가령 정당에서는 확 갈려 있기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82%가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는데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26이니까 아. 상당히 분산되어 있죠. 갈려 있긴 갈려 있지만 분산되어 있고요. 예.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방금 제가 중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39대 5입니다. 39대 5.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 이분이 예. 그 이번에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만약에 예. 조기 대선에 등판하신다면 예. 이재명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그 조금 더 분발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도에서 5 나온다라는 거는 전체에서 10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도에서 5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중도까지 더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전체에서 35, 중도에서 39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나는군요. 이걸 한번 보시죠. 분포가 네. 지금 보수이신 분들이 그 340명이 잡혔고요. 예. 중도이신 분들은 300분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 중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요. 가장 많아요. 중원을 이겨야 이 그렇죠. 본판에 이기는 것인데 사실.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투표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 네. 이 중도에서 39라는 이 숫자가 더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그러면 김문수 오. 그렇죠. 39대 5가 되면 그러면 투표를 감안했을 때 예.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더 많아지기보다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더 오시기 때문에 요 격차가 더 강하게 반영된다. 39대 5가 더 강하게 반영된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과연 저는 이렇게 한번 음. 우리 시청자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39대 5가 의미하는 걸로 따져서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김문수 장관 이분이 나오시면 과연 이게 네. 예, 이게 중량감에서 네, 네. 야 이게 대등한 게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중도에서는 진짜 많은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걸 과연 김문수 장관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지금 김문수 장관의 행보를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봐왔는데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중도층에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을 우리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턱걸이는 정말 몇 개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